너는 그래서 안 돼. 너 때문에 내가 이 모양이야. 너한테 다 투자했는데 너는 왜 그거를 보상을 못하니? 방금 이 말들의 특징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대부분의 엄마 아빠들이 영화나 이런 데서 들어보신 적 있죠. 미안해, 그때는 내가 잘못했었어. 나이 먹은 엄마가 나이 든 딸한테 그런 얘기 가끔 하잖아요. 그러면 여주인공이 독백하잖아요. 나는 그때 미처 몰랐었다. 그때 그 엄마도 젊은 여자였던 거를. 사실은 우리가 어린 시절이라고 얘기하는 게 4살, 5살, 3살이라고 하면 그 당시 부모 나이도 아직 기껏해야 30대 중후반이지. 어린 시절의 환경이 성격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결정적이죠. 특히 젊은 성인기까지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요. 간혹 어른이 돼서도, 여기서 말하는 어른이라는 건 중년기 이후, 노인이 돼서도 그 어린 시절의 성격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한테 다니시는 분 중에는 7순, 8순 어르신인데도 어릴 때 엄마한테 너무 사랑도 못 받고 고생을 해서 그래요 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기는 해요. 근데 사실은 심리학적으로는, 정신건강의학적으로는 어린 시절의 환경이 나의 생활과 성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죠. 근데 그 영향은 내가 철들기 전까지, 사춘기가 지나기 전까지인 거예요. 그 이후에는 내가 성인이 된 다음엔, 여기서 성인이라는 건 민증상 성인이 아니라 심리학적으로 내가 성인이 되고 심리적으로 독립이 된 이후에는 사실은 내 생활은 내가 컨트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가끔 대표적인 게 그거예요. 분노 조절의 문제. 흔히 행동과학에서 사람들이 분노를 터뜨리는 첫 번째 이유가, 인간 행동을 결정하는 가장 큰 이유가 첫 번째 배운 대로 행동한다 그러거든요. 왜 어떤 집은 명절 때 모이기만 하면 싸우는 집이 있어요. 어떤 집은 명절 때 모이기만 하면 노래방 가고, 이게 옛날에는 그랬어요. 이게 큰 탁자에 모여서 전 부친 거 먹고 송편 먹고 젓가락으로 두들기면서 술 한잔도 하고 이러는 집들도 있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보고 배운 게 그런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어린 시절부터 맨날 집에서 엄마 아빠 맨날 싸우고, 이모랑 고모랑도 싸우고, 시엄마 할머니랑 엄마도 싸우고, 아빠랑도 싸우고, 맨날 그러는 집안에서 내가 자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한테 제일 익숙한 게 뭐예요? 화내는 방법엔 내가 도통에 있어. 옆에서 많이 봤어. 직관을 많이 했잖아요. 물론 야구 직관 많이 했다고 야구를 잘하는 건 아닌데, 싸움은 대개 말로 시작을 하니까 말하는 법에 대해서 아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싸우는 법을 잘 알아. 그러니까 나중에 나이 먹어서 학교나 직장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말을 통해서 화를 내서 내가 그걸 이겨먹으려고 하죠. 왜냐하면 말싸움을 통해서 가족들 간 부부싸움 하면서 엄마가 아빠를 이겨먹는 걸 봤거든. 나도 그걸 해요. 왜? 보고 배웠으니까. 두 번째 행동 원칙은 나한테 이익이 있는 대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분노가 그렇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 말없이 조용히 사는 사람이었는데, 여기 회사 팀장인데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위에서 너무 혼나고 와가지고 나도 모르게 팀원들한테 짜증을 한번 확 냈더니 팀원들이 갑자기 빠릿빠릿해졌네. 이 일 3일은 걸리고 넉넉히 잡아 일주일은 걸린다고 하더니 내가 한번 짜증냈더니 다음날 아침에 돼 있네. 이거 필요하면 가끔 전략적으로 화를 좀 내야겠는걸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외에 저기 편의점 가가지고 애기가 장난감 사달라고 그러는데 엄마들 안 사주는데 그냥 바닥에 누워버리면 마음 약한 엄마들이 그거 사주잖아요. 그러면 걔는 필요한 거 있을 때마다 그러겠지. 그리고 왜 둘이 남녀가 연애를 할 때도 남자애가 내 말 잘 안 듣는데 내가 막 짜증내고 화내고 술 취한 척하고 그러면은 내가 하자는 대로 다 하면 또 그러겠죠. 감정이라는 것도 그래요. 그래서 이 성격이 타고난 성격이 있는데, 타고난 성격은 뭐다? 기질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가정에서 부모님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만들어진 기본 성격, 이게 디폴트, 자동차로 치면 깡통차가 있는데, 이게 나이 먹으면서 새로운 옵션도 추가되고 새로운 튜닝도 좀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된 상태로 나이를 먹으면 주변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별로 안 좋아하겠죠. 그러니까 어쩌면 내가 지금 현재 이 나이라는 건 20살일 수도 있고 30살일 수도 있고 50살일 수도 있는데, 이 나이에 내가 어린 시절에 부모한테 받은 영향 때문에 지금도 이러고 사는 거라면 그건 한번 생각을 좀 해보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마음정비사가 제안하는 건 어린 시절에 부모님한테 받은 영향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사랑을 많이 못 받으면 자존감이 좀 떨어지거든요. 어린 시절에 하다못해 똥을 싸도 잘했다고 칭찬받고 오냐오냐 하는 경험을 했던 사람들은 자존감이 높아요. 이걸 뭐라 그래요? 근자감이라 그러잖아요. 근자감이 타고나게 높은 사람과 근자감이 좀 낮은 사람은 조금 시작 자체가 조금 다른 측면이 있기는 해요. 근데 제 생각으로는 그것도 사춘기가 끝난 이후 넓게 잡아서 20살에서 한 25살 정도까지인 것 같아요. 최대한 길게 잡아서 30까지라고 칩시다. 그 이후의 삶은 내가 디자인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자녀를 병들게 하는 부모 유형의 특징은 무엇이 있나요? 너는 그래서 안 돼. 너 때문에 내가 이 모양이야. 너한테 다 투자했는데 너는 왜 그거를 보상을 못하니? 무슨 얘기냐? 방금 이 말들의 특징 들어보신 적 있다고요? 큰일이네.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대부분의 엄마 아빠들이 왜 그런 얘기 영화나 이런 데서 들어보신 적 있죠. 미안해, 그때는 내가 잘못했었어. 엄마가, 나이 먹은 엄마가 나이 든 딸한테 그런 얘기 가끔 하잖아요. 그러면 그 여주인공이 독백하잖아요. 나는 그때 미처 몰랐었다. 그때 그 엄마도 젊은 여자였던 거를, 아니면 나이 어린 여자였다는 거를. 사실은 우리가 어린 시절이라고 얘기하는 게, 예를 들어 제가 뭐 4살, 뭐 5살, 3살이라고 하면 그 당시 기껏해야 부모 나이도 아직 30대 중초반이야. 아니면 뭐 기껏해야 30대 중후반이지 뭐. 아직 젊은 성인이었다는 거죠. 그분도 그분의 감정이 있고 본인의 스트레스가 있고, 이제 우린 알잖아요. 나이 50이 넘고 40이 넘고 70이 돼도 다 마음이 성숙한 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근데 어린 시절에는 특히 뭐 10세 미만의 그 훈육을 받고 그 부모한테 절대적으로 의존을 하는 시기에는 부모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죠. 근데 만약에 그런 친구한테 뭐 육체적인 폭력은 그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건 말할 것도 없고, 언어적 폭력을 일삼는다든지 본인의 감정적인 스트레스에 배설고로 삼는다든지, 왜 부부싸움만 하고 나면 딸아들 모아놓고 남편 욕하는 엄마들 있잖아요. 이런 거면 최악이거든요. 그러면 그 딸은 남자에 대해서 참 좋은 생각 가지고 살겠다. 그리고 그 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 스트레스를 자녀한테 전가하는 행위. 이거는 하면 안 되죠. 원래 직장 상사가 자기가 스트레스 받았다고 직장 부하한테 자기 스트레스를 전가하면 어떻게 돼요? 직장에서 잘리죠? 엄마는 안 잘리잖아. 엄마라는 이유로 나는 내 맘대로 내 자식한테 해도 돼? 그건 절대 아닌 거예요.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은 절대 아니거든요. 자식은 내가 원해서 이 엄마 아빠한테서 태어난 게 아닌데 오히려 엄마 아빠가 지들이 좋아서 난 거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성숙해서 본인이 도토리 주워서 먹을 수 있을 나이가 되기 전까지는 키워주고 교육해줘야 될 책임감이 있는 존재가 부모인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모가 자녀한테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고 나는 스트레스 받았으니까 네가 내 욕을 받아줘야 되고, 심한 경우는 그 자식을 때리는 부모들도 있잖아요. 자기 스트레스에 겨워서, 아이가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애가 100원짜리 훔쳤다고 엉덩이 때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화났다고 애를 혼내는 그런 부모들도 있어요. 그런 부모는 뭐 미국 같으면, 외국 같으면, 뭐 우리나라도 요새는 잡아가죠, 부모를. 아니면은 분리를 시키던지. 근데 사실은 그렇게 미처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도 공공연하게 자식한테, 꼭 나쁜 의도는 아니지만 미숙함으로 인해서 자녀한테 본인의 감정의 약한 부분을 이렇게 쓰레기통 비우듯이 털어놓는 부모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자녀한테 본인의 힘든 부분을 물려주는 거랑 같아요. 가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중에 보면 되게 그냥 평범한 중산층의 집안이거나 아니면 그렇게 큰 부자 아닌 집에서 태어났는데, 자식들 보면 그렇다 그래서 뭐 자녀한테 돈을 많이 투자한 건 아닌데 자식이 굉장히 좀 여유롭고 마음도 되게 풍족하고 책도 많이 받고 되게 좀 여유 있고 너그럽게 성장한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얘는 꽤 부잣집 자손인데 되게 돈돈돈돈거리고 되게 뭐랄까 좀 이렇게 각박하게 좀 이렇게 가난하게 자란 애들이 있어요. 그거는 부모의 영향이죠. 저한테 다니는 분 중에도 뭐 친구들 중에도 있죠. 자기가 보는 나이 젊을 때는 30대 40대는 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중에 대표적인 게 경제적인 스트레스인데, 경제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자식을 또 들들들들 볶는
부모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 애기 10대 초반의 아기들한테 니들이 빨리 돈 벌어서 나를 도와줘야 된다느니 얼른 대학 졸업해가지고 뭐 나를 도와줘야 된다느니 자식들은 부모 도와줄 책임 없어요. 이건 제 개인적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식을 노후 연금 삼아서 키우는 분들도 있다고 하지만 저는 그건 반대하고 그건 개인 취향이니까 그거는 뭐 나라에서도 그거는 그렇게 권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본인의 심리적인 배설구 플러스 노후의 일종의 보상으로 자녀를 대한다면 그거는 자녀를 벙들게 하거나 만약에 그 자녀가 정말 착하고 순진한 자녀라면 굉장히 큰 부담을 가지고 자랄 것 같아요. 나이 먹고서도 굉장히 큰 부담을 가지고 살게 될 거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해요. 여러분들 이 중에는 부모님들도 계시겠는데 내 자식이 마음 편하고 훨훨 날개 자랄 수 있는 만큼 다 본인 날개 키워서 본인이 날 수 있는 만큼 자유롭게 날아다니게 하고 싶잖아요. 나는 자라면서 미처 그런 여유가 없어서 날개 충분히 못 키웠고 충분히 못 날아다니는 어른이 됐지만 내 자식은 그렇게 키우고 싶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렇게 대우해 주세요. 돈 많이 주고 마음대로 하게 해주란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예뻐해 주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의지를 좀 북돋아 주고 칭찬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며느리와 딸하고의 대화법 중에 그거 있잖아요. 제가 예고 잘 얘기한 적 있나요? 예쁘다, 고맙다, 잘했다. 그거 말고는 할 얘기 없거든요. 직장 후배한테 넌 이것 때문에 문제야 라고 얘기하면 그 친구는 두 가지입니다. 그래, 나는 이것도 못하는 문제야야. 나는 바보야. 두 번째는 나한테 그런 말을 한 저 인간 나 미워. 두 가지밖에 안 남잖아요. 가족 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족 중에서도 아무리 내가 엄마지만 내가 아빠지만 내 자식한테 아유 저 자식 저거 공부도 지지리도 안 하더니 대학 졸업하고도 일도 제대로 못하네. 아이고 저거 대학 그거 꼴 같지도 않은 거 대학교라고 잘 다니긴 하네 라는 아빠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그 아들이 내가 지금은 힘이 없어서 내가 지금 붙어 살지만 조만간 독립하겠죠. 그리고 원한만 남아있겠죠. 물론 대부분의 자녀들은 착하니까 그냥 그걸 받아들이지만 그분의 날개는 그 자녀의 날개는 그만큼 작아질 거예요. 사랑받지 못한 경험을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사랑받지 못해서 위축되고 그것 때문에 감정이 좀 예민해지고 비슷한 환경을 비슷한 분위기를 느꼈을 때 조금 더 예민하게 반응하고 나도 화가 좀 나고 이러는 경험을 가진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저 어린 시절에 사랑받지 못한 거를 전혀 모르는 뭐 엉뚱한 후배나 엉뚱한 직장 동료한테 신경질 내기도 하고 그 사람 때문에 서운해하기도 하고 그 사람 때문에 나 갑질당했다고 느끼기도 하고 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해결 방법은요, 없어요. 해결 방법은 어떻게 할까요?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서 그 시절에 젊은 엄마나 젊은 아빠한테 가서 백투더퓨처 영화에 나오듯이 그 로또 당첨 번호 알려주면서 가서 그 부모한테 자식한테 조금 더 잘하고 이뻐해주고 아니면 그 자식을 그 과거의 나를 직접 만나서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네 마음 상처 입지 말라고 토닥거리고 오고 싶겠지만 그 사람을 만나는 방법은 타임머신은 우리 주변에 없잖아요. 혹시 가지신 분은 저한테 알려주세요. 대부분은 그게 없고 한 군데 있어요. 내 마음 안에 있어요. 내 마음 안에는 내 과거에 느꼈던 서운함과 섭섭함과 부모한테 혼날 때 느꼈던 두려움과 부모한테 칭찬받지 못했을 때의 서운함은 이 마음 안에 그대로 있거든요. 그때 나를 내가 한번 들여다보고 그때는 내가 어려서 그럴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지금 나이 든 내가 다 그 당시에 나를 들여다보니까 그렇게 못한 거 아니야. 그거를 나 스스로 있는 그대로 보고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를 그런 과정을 거치면 그 당시에 상처 입은 나를 내가 토닥거려 준다는 얘기죠. 제가 방금 인정이라는 말을 썼지만 인정이라는 말은 우쭈쭈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그때 그랬구나. 그때 부모한테 나는 그런 대접을 받았고 그래서 나는 상처를 받았고 칭찬을 받지 못해서 서운했고 그래 그게 지금까지 남아있지만
그때를 다시 들여다봤더니 생각보다 나 그렇게 못한 거 아니었고 나를 칭찬하지 않고 나한테 욕설을 했던 그 부모는 사실은 내 문제가 아니고 본인들의 문제 때문에 그런 거고 내가 그것 때문에 지금의 삶이 위축될 필요는 없구나라는 거를 느끼는 게 중요하죠. 사실 대부분의 분들이 그게 안 되니까 감정 컨트롤이 안 돼서 우울증이나 무기력 또는 분노 조절의 문제 때문에 약을 먹기도 하고 심리 상담도 하고 심리 수련이나 명상 수련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걸 스스로 잘 해낼 수 있으면 가장 좋겠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뭐 정비소라든지 무슨 상담하는 곳이라든지 이런 곳에 도움을 받는 것도 도움을 해주는 건 우리가 운동하면 되잖아요. 혼자서 스트레칭하고 PT 셀프로 하면 되는데 그거 안 되니까 PT 받으러 다니고 운동 가르쳐주는 코치한테 나의 자세를 교정해주는 분한테 가서 운동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그런 식으로 교정받으면서 내 과거의 나를 마치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듯이 과거의 나를 한번 들여다보고 그때의 감정을 다시 한번 재포장, 이걸 이제 심리학적으로는 리프레이밍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시 한번 재포장하고 돌아오면 훨씬 더 마음이 편안해질 거예요. 뭐 제가 말은 복잡하게 하지만 우리 법사님들은 스님들은 더 편하게 하더라고요. 그냥 그땐 그랬구나 생각하고 살 수 있는 마음의 근력을 키우라는 말씀입니다.